8월 중반이 지나면 보통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지키며 기온 하락을 막고 있어 무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려 제2차 장마를 끝맺었고 곧이어 제2차 폭염을 불러왔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달궈진 지표면은 활발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9일부터 10일 사이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대기의 강, 애트모스피어릭 리버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츠쿠바드 연구진은 상공에 5,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수증기띠가 형성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비를 쏟아내는 선상강수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도 큰 홍수가 발생했으며 불과 4초 만에 후쿠오카 돔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셈입니다. 이와 함께 이어진 폭염은 기온을 사람의 체온에 맞먹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높아지면 인체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열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는 장마가 제2차 장마로 더위 또한 제2차 폭염으로 이어지며 예년보다 훨씬 길고 지친 여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서풍이 불어올 경우 동해안에는 편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기온을 급격히 끌어올려 무더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차가 무려 15도에 달할 때 폭염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버금가는 강도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팬 현상까지 겹친다면 체감더위는 훨씬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태풍은 중국 산샤댐의 수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둥글게 형성되는 등압선 또한 앞으로의 기상변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위도 해상에서는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순환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지만 아직 중심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아 열대요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요란은 중심이 뚜렷해지면 열대저압부로 발달할 수 있고 만약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넘어서면 정식으로 태풍으로 격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제2차 장마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북쪽 장마전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주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통킹만과 중국 남부, 하이난섬 일대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기도상에서는 닫힌 등압선이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열대성 저기압의 구조로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계적으로 8월에는 평균 5에서 6개의 태풍이 발생하며 때로는 중심기압이 900에이스토파스칼대까지 떨어지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구조가 치밀한 이른바 콤팩트 태풍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바람을 타고 북상하게 되며 이 경로에 따라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부 등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치 예측 모델 가운데 하나인 GFS 모델은 태풍 발생 가능성을 다소 높게 잡는 이른바 태풍 친화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형성된다면 이번에 거론되는 이름 후보는 홍콩이 제출한 여성 이름과 일본이 제출한 황새치가 될 예정입니다. 태풍의 발달 가능성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태풍의 잠재적인 에너지원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서태평양 해역 전반에 걸쳐 30도 안팎의 고수온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작은 열대요란이라도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단기간에 세력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위치는 태풍의 진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며 동쪽으로 뻗어나갈 경우 태풍은 일본 규슈나 오키나와 방면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고기압이 힘을 잃고 서쪽으로 수축한다면 중국 동부나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접근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이 북상한다면 두 기상 요인이 겹치면서 국지적 집중호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폭염에 따른 불편을 넘어 폭염 플러스 집중호우 플러스 태풍 피해라는 복합적인 기상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수록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을 비롯한 해외 예보 기관들도 이 시기를 연중 태풍 다발기로 지목하며 면밀히 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열대요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 달간 우리나라 날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올여름 기상 전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8월 하순에 들어서면 한반도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며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북쪽에 찬 대륙 고기압이 남하하고 남쪽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두 기압계가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는 날씨 변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태풍의 진로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열대열한이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그 경로에 따라 한반도가 겪는 날씨는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 방면 북상 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와 강풍, 간접적인 비구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 서진시, 태풍이 장마전선과 겹치면서 서쪽 지방의 집중호우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반도 관통시, 전국적으로 폭우와 강풍, 해일까지 동반되는 종합적인 재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9월 초로 접어들면 해역의 수온이 여전히 높아 추가적인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계적으로 9월은 연중 태풍이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중심기압이 900헥토파스칼대까지 떨어지는 초강력 태풍이 자주 출현하는 시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랭 기단과의 충돌은 대기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국지성 폭우를 더욱 자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태풍, 장마전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쉬운 지리적 조건에 놓여 있어 올가을 초입 날씨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올여름 한반도는 단순히 폭염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폭염, 집중호우, 태풍 가능성, 가을 초입의 한랭 기단 충돌로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큰 흐름 속에서 장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 한반도 지역별 기상 전망. 서울 수도권. 밤까지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확률이 크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어 환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서. 대체로 흐리고 산간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24에서 26도로 비교적 선선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일부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국지성 강한 비가 짧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며 동해안에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지만 높은 파고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밤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북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돌풍성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25도에서 27도 수준으로 후텁지근한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높은 습도로 인해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국지성 산화기 가능성이 있으며 전남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은 흐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와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고 무더우며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28도 안팎으로 매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제주도, 구름이 많고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2~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늦은 밤 항해나 어업 활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일 새벽까지 남쪽 해상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17일 한반도 지역별 기상 전망. 서울 수도권. 새벽까지 산발적인 소나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아침이 되면서 차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져 다소 답답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에는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불쾌지수가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서.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은 이른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24도, 산지는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쾌적함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동풍의 유입으로 종일 구름이 많으며 일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바람 때문에 체감 불편감은 여전하겠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밤사이 내린 소나기가 그치고 아침에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24도, 25도 안팎으로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 답답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서해안에는 새벽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로 후텁지근하겠으며 내륙은 습도와 함께 체감더위가 동반될 전망입니다.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은 아침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고 내륙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대구는 아침 최저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며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내외로 무더운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 물결은 2m 안팎으로 높게 일어 항해 및 조업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